명문대 출신의 겉보기엔 스펙도 화려한데 같이 일을 해보거나 잠깐 대화만 해봐도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내세울 학벌이나 스펙도 없는데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일 처리가 뭔가 다르다 싶은 사람도 있죠. 우리 회사에도 아는 척은 오지게 하는데 일 더럽게 못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학벌, 스펙을 다 씹어먹을 정도의 무섭도록 영리한 지능을 겸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대부분은 설명을 못합니다. 학벌도 스펙도 IQ도 전부 표면적인 기준일 뿐이거든요. 오늘은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해볼게요.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다. 마인드 듀오. 지능의 착각. 회의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리고 막힘없이 이어지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들 생각합니다. 저 사람 똑똑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실제로 결과로 이어진 게 얼마나 되는지. 말을 잘하는 것과 판단을 잘하는 건 다른 능력입니다. 말솜씨는 표현력이고 지능은 처리 방식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는 건 특정 시험을 잘 풀었다는 기록입니다. 성취 기록이지 지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일대 연구를 보면 IQ가 높거나 시험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실제 삶에서 반드시 더 나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만심,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는 정보의 양도 다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켜면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AI한테 물어보면 1초 만에 나옵니다. 정보를 많이 안다는 건 더 이상 지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은 검색 엔진한테 진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믿어온 3가지, 학벌, 말솜씨, 정보의 양, 전부 지능처럼 보이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능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진짜 지능. 진짜 지능은 평소에 잘 안 보입니다.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누가 똑똑한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드러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입니다. 준비한 대로 안 됐을 때, 예상 밖의 변수가 터졌을 때,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대부분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굳어버리거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거나, 당황하면 판단이 극단으로 치우치고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게 사람 아니야? 당황하면 당연히 그렇지. 맞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도 똑같이 당황합니다.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불안해지죠. 하지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행동을 직접 결정하게 두느냐, 아니냐.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한 박자 멈춥니다. 지금 이 반응이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 짧은 한 박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굳어지기도 하고요. 진짜 지능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생각의 틈을 끼워 넣는 능력입니다. 그 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고지능자의 공통점.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공통된 방식이 있습니다. 특징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갔는데 한 사람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 덜 이해한 겁니다. 중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아는 거고, 전문 용어로 포장해야 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2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날아왔을 때 대부분은 감정이 먼저 판단을 덮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쪽으로만 사실이 보이고, 불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고지능자는 이 순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건너뜁니다. 건너뛴 결정이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됩니다. 3번째는 연결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2 분야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시장이 보이고 심리학에서 조직 문제에 답이 나오는 사람,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온 방식의 차이입니다. 파일처럼 따로따로 저장하는 사람과 하나의 연결된 지도로 엮어온 사람,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누가 덜 당황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대부분은 이게 안 될까요?
학습의 세뇌.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된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정답을 맞히는 훈련을 12년 이상 했습니다. 틀리면 감점이고 느리면 불이익이고 의심하면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도 빠르게 결론 내리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유능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의 문제들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보는 불완전하고 감정이 개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빠르게 결론 내리는 습관이 느리게 검토해야 할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 과잉입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 SNS, 유튜브, 커뮤니티. 뇌는 이걸 전부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얕게 많이 아는 상태. 자신감은 올라갑니다. 근데 판단의 깊이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조금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 이 정도면 꽤 아는 것 같은 데가 시작됩니다.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기 한계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먼저 커져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두렵거든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변명을 만들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고지능자는 반대로 합니다. 틀렸다는 사실을 하나의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내 판단이 거기서 틀렸구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틀렸을 때 놀라는 게 아니라 뭘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능이 낮아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멈추지 못해서입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말라고 훈련받은 뇌가 멈춰야 할 순간에도 그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의 외주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률 검토, 재무 분석, 코딩, 보고서 작성,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처리합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가치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벌과 스펙이 증명해온 게 결국 정보 습득 능력이었다면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AI는 질문을 못합니다. 답은 잘 내놓습니다. 근데 뭘 물어야 하는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상황을 단순화하는 능력,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능력. 이건 AI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과 AI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메타인지가 없으면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연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AI가 준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같은 AI를 쓰는데 결과물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구는 같지만 쓰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아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빠르게 답을 내는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감정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할 수 있는가? 학벌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시험 점수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학벌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벌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지능은 어떤가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말이 많던 밤이 지나고 조용해진 순간에야 뭔가 어긋나 있었다는 걸 조금 늦게 알게 돼. 다 맞는 말이었는데 왜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 손에 쥔 것들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던 것 한 걸음 늦춰 보니까 그제야 들리더라. 내가 찾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던 걸.